시작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일라이튼 1주차 내용 시노미 시스템 스터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주차 때는 사실 약간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신호가 뭔지 시스템이 뭔지 이런 걸 좀 다뤘는데,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겁니다. 이제 오메가 제로가 2파이 F 이다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이제 이 보라색으로 써진 글씨는 이제 웬만하면은 내가 혼자 고민을 해서 쓴 것들이라 이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오메가 2파이 F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외울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외우면 좀 항상 까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그때 이제 내가 갖고 왔었던 방법은 이제 오메가라는 뜻 자체가 이제 각속도.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항상 배웠던 공식 중에 이제 거속시가 있단 말이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각속도니까 어쨌든 어떠한 그 각이 움직이는 그 속도를 의미할 거고, 거리는 어차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최대 거리는 0부터 이렇게 쭉 돌면 2파이일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거리가 2파이고, 그거를 주기라는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당연히 이제 각속도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t가 되고, 이게 2파이 f가 된다. 왜냐면 f는 그 주기의 역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잘 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주기라는 말 자체는 좀 직관적이어서 좀 좋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 간격, 이 지점이 반복되는 그 간격을 주기라고 부르고, 주파수는 설명을 하시기를 이제 초당 주기의 반복 횟수인데, 이것도 그냥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1초 안에 t0, 라지 t0만큼이 몇 번 나오는지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짧게 써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고, 단위는 헤르츠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가 있고, 신호가 있고,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호가 있는데, 실선의 경우에는 주기가 0.5세크잖아요. 근데 점선 같은 경우에는 1세크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이 두 개의 신호가 합성이 되었을 때는 어떤 주기를 가질까를 조금 주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사실 생각을 해보면 0.5세크보다 1세크가 크기 때문에 합쳐져도 1세크의 주기를 갖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1세크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오늘 그리고 드렸던 문제의 1번이 약간 이런 주기를 찾는 문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설명을 하면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쭉쭉 넘어가면, 여기는 뭐 들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네, 이런 거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 해가지고, 또 이제 평균을 구하는 연산자가 뭐 이런 꺽쇠를 사용한다 뭐 이런 거를 좀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정연파, 이 사인 신호에서 평균을 내면은 이제 평균이 0이다라는 사실. 그쵸. 어떤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결국 평균을 내버리면 그냥 신호가 평균적으로 0인 신호니까 없는 것처럼 확인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받는 그런 시스템 입장에서 0인 신호로 판단을 해버리면 신호를 안 받은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DC 값이 아닌 시료 값인 RMS 값을 쓸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이 RMS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루트 미인 스퀘어, 제곱한 거의 평균의 루트 씌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식 자체가 신호의 제곱 그리고 평균 그리고 루트 이렇게 씌우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하시기를 RMS가 진폭의 루트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조금 증명을 조금 해봤어요. 뒤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한번 증명을 해봤는데 XT라는 신호가 그냥 단순하게 진폭이 A고 사인 함수를 갖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루트민 스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위에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정연파가 이제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함수일 때는 이 리미트를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이거 그리고 이제 사인 제곱꼴은 저희도 잘 알다시피 이제 코사인으로 바꿀 때 이와 같은 형식 이제 오메가의 2배를 해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쭉 풀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면서 루트 2분의 1에 곱하기 a가 되는데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xt라는 신호가 진폭이 a였는데 그 원래 진폭의 루트 2분의 1배 한 거만큼인 거를 이제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RMS 값은 어떤 신호의 진폭의 루트 2분의 1을 해준 것만큼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살짝 궁금한 게 네. 왜 이제 원래 RMS 구하는 식에서 이제 식을 보면은 적분값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하는데 여기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왜 0에서부터 이제 t로 했는지. 이거는 사실 크게 그거 없는 게 뭐냐면 사인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사인 함수가 주기 함수니까 이러한 그 테크닉이 허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말을 한 거는 0에서 t로 했는데 근데 여기 식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t분의 2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 사인 함수니까 여러 개 한 주기 이렇게 한 주기로 적분을 하나 이렇게 한 주기로 적분을 하나 반대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한 주기로 적분을 하나 아니면 여기 잡고 여기인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적분을 하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 이게 2분의 t라는 걸 이제 사실 잘못 이해해서 네. 그래서 임의의 이게 t인 줄 알았는데 사실 사실 이제 주기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아서 사실 그쵸. 적분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쓴 거긴 합니다. 적분하기 편하려고 0부터 t까지 하면 적분할 때 이게 바로 0으로 사라져 주잖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전력이랑 에너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를 조금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회로 이론이나 전기 자기약 이런 거에서 배울 때 전력이라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 이제 오메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었죠. 근데 신호를 설계하는 입장, 신호를 분석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 R을 1옴이라고 둬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 신호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그 주로 사용하게 되는 단위는 이 데시벨을 이용한 분석이 많은데 이 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로그 10에 이제 로그 10이 P 어떤 A P in이라고 할까요? P in, P out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 P가 P out이 이제 똑같이 만약에 V 제곱 R 하면 R은 결국에 사라지니까 상대적인 것을 계속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시벨이라는 걸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데시벨 자체가 상대적인 전력을 구하게 되고 상대적이라는 거는 전압이 이렇게 저항이 약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R을 1옴이라고 둬도 상관없고 그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신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로 어떤 입력 신호의 제곱골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전력이니까 평균은 아까 연산자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거 꼴은 결국에 리미트 t 무한대 t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제가 또 좀 들었던 질문은 이 보라색 글씨인데 RMS의 제곱꼴로 해석을 해도 되나? 왜냐면 여기서 루트만 씌우면 바로 RMS인데 이 전력이라는 애가 결국엔 RMS라는 시료값의 제곱꼴이라고 그런 공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강의에서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궁금증이 풀렸었습니다. 그래서 XRMS는 이제 전력의 루트꼴도 되지만 전력도 이제 RMS의 제곱꼴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그 제가 좀 항상 헷갈렸던 게 이제 그 힘과 에너지에 대한 차이, 이 약간 전력과 에너지가 어떤 좀 차이가 있나 이런 게 조금 헷갈렸었는데 여기서 조금 정확히 잡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 자체가 와트신데 이제 전력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와트인데 와트에다가 말 그대로 시간을 곱한 꼴이니까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이 에너지는 여기서 t분의 1만 붙이면 전력 구하는 식이랑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t를 곱해주니까 이제 이 꼴이 되고 그럼 에너지는 전력의 시간을 곱한 꼴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전력이 에너지의 시간 구간만큼 나눠줘도 되고 반대로 에너지를 전력 곱하기 시간 구간 해준 것만으로도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좀 그거였고요. 그래서 아까 데시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데시벨이 이거는 조금 그거긴 한데 약간 딴 얘기긴 한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데시벨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무슨 이 뭐 종 데시벨 그런 건가? 뭐라고 어떤 종 그런 데서 나오는 건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진짜 일단은 벨이라는 과학자는 아시죠? 전화기를 예. 발명한 그죠? 그 벨이 만든 연구소 이름이 벨 연구소인데 이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 벨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분석을 할 때 계속 분석을 하는데 이제 조금 불편하니까 편리한 방법을 찾고자 이러한 식을 썼다고 해요. 이러한 식을 쓰고 우리 10 곱해서 쓰니까 데시몰 할 때 있죠. 예. 그래서 데시를 붙여 쓰고 우리 그 연구소 이름이 데시벨을 쓰자 해서 데시벨이 됐대요. 간단한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10이 곱해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석하려던 건 전력이거든요. 항상 전력. 그 전력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전력으로 되어 있고 그 전력이라는 식 자체가 결국 V제곱골 아니면은 I제곱골이잖아요. 뭐 R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치면 이 제곱골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를 앞으로 보내면 2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항상 헷갈렸던 거는 이게 20 로그 VV인가 아니면 10 로그 VV인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데시몰 자체가 10의 전력이니까 V면 이게 제곱이 앞으로 올라오면서 20 로그 VV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안 까먹고 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주기 주파수는 이렇게 좀 넘어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오메가가 각 속도니까 거기에 시간을 곱하면 일정한 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각 속도의 전체 주기, 이 주기를 다 곱해주면 당연히 2파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가 왜 2파이 F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좀 대조되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속 시간, 이산 시간,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그리고 주기 신호, 비주기 신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생소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식과 전력을 구하는 식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그 신호라는 그렇게 구해진 에너지와 전력이 유한한 값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유한한데 이제 0보다 큰 양수 값이겠죠. 양수의 유한한 값을 갖는다면 그것들은 각각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정의였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특징은, 이렇게 구했을 때 에너지가 만약 유한한 값이 나왔다? 그럼 에너지 신호네? 근데 그런 에너지 신호의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0이 됩니다. 무조건. 그 이유는 결국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에너지는 어떤 시간 주기로 이제 전력을 나눠준 건데, 이 시간 주기가 무한대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무한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P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전력 신호에서도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이게 무한대로 가고, 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전력은 유한한 값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가니까 E도 당연히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네. 사실 이제 네. 질문이 2강에서 네.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할까요? 아니면은 다 갔다가 그럼 지금 한번 바로 가시죠. 근데 이게 강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다 다 끝나고. 끝나고 녹화 종료하고 강의 보면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저도 여기다 이게 적어 놨네요. 2강 37분에서 분모의 승수가 높은 게는 분자. 근데 교수님이 말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거 뭐가 있었긴 했네요. 이따가 한 번에. 이따 한번 네. 한 번에 같이 봅시다. 예. 오케이. 하고, 그 이그젠 푸는 거 이렇게 조금 풀이를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평균 전력을 구했잖아요. 네. 전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RMS의 제곱꼴로 이제 인식할 수 있지 않냐였는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 RMS 아까 저희가 증명했을 때 루트 2분의 1 곱하기 진폭이었잖아요. 이거에 제곱을 하면 2분의 A 제곱이 되니까 바로 전력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이 진짜 RMS의 제곱꼴인 게 좀 계속 증명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거는 풀이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은데 풀면 되는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이 A제곱 앞에서는 2분의 A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정연파가 이 같은 진폭을 갖는 이 사각파랑 구형파랑 좀 얘기를 했을 때 2분의 1의 크기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거가 여기서 좀 다룰 만한 공학적인 의미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서 3분의 1이라는 거죠. 이 삼각파에 비해서는 구형파가 삼각파랑 이제 만약에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삼각파에 비해서 구형파가 3배 꼴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좀 공학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교정신호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정연파를 좀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평균 전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사실 이거 구하는 식 자체가 RMS를 구하는 식이랑 같았어가지고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성공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결과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전력이 RMS의 제곱이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오일러 포뮬라를 보면은 이제 E J 오메가 제로 T 승을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식들이 도출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코사인 오메가 t를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신호를 분석할 때 이러한 꼴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분의 2j 오메가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사인 오메가 제로 t도 EJ 분의 EJ 오메가 t 마이너스 E 마이너스 J 오메가 t다. 그러고 이제 쉽게 바꿀 수 있으면은 저희가 많은 걸 얻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엔 EJ 오메가 t의 실수부 그리고 허수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복수평면 위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적어놨습니다. 항상 근데 조금 오랜만에 보면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바꾸는 거.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킬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이 곱해져 있다는 사실을 사용해서 EJ2파이로 바꾸는 거.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EJ2파이로 바꾸는 이 스킬도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사실 여기 그대로 대입해보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문제 풀 때 좋지 않을까. 이거 관련된 문제를 좀 찾고 오고 싶었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복소 정연파의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건데, 앞에서 저희가 그냥 정연파의 평균 전력은 2분의 A 제곱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하니까 정연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연파 두 개를 합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2분의 A 제곱 곱하기 2에서 A 제곱인 평균 전력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럼 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쭉쭉 넘어가면, 시불변, 시변. 이게 시불변이랑 시변, 일단 선형 시스템인 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때 푸는 방법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t를 이러한 꼴로 바꿔가지고, t가 아니라 xt였죠. 네, xt를 이렇게 알파 x1t 플러스 베타 x2t로 바꿨을 때 y1t 플러스 y2t의 꼴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하면 되고, 시변이 이제 t에다가 값을 t-t0 꼴을 넣었을 때 y도 역시 t-t0 꼴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였어서, 여기서 근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은 t텀이 있으면 좀 시변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살짝 궁금한 게,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수로 t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무조건 시 불변 시스템이라 생각했거든요. 개수에 t가 있으면 시 불변? 네, 왜냐면 이제 그 그러니까 xt는 이제 t-t0로 바뀌는데 앞에 있는 t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변이라는 거죠. 그쵸, 시변. 시변 시스템이지 않냐. 앞에 t가 t텀이 있으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어떤 간단한 꼴로 바꿨을 때 t텀이 남아있다면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좀 꼬아내기 위해서 간단한 꼴이 아닐 때는 t텀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바꿔보면 갑자기 t가 사라져 있다던가 뭐 그런 식이라면 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t텀이 가장 간단한 꼴에서 t텀이 이렇게 대놓고 살아있다면 무조건 시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디폴트 값은 이제 시변이라고 생각하되 이제 조금 주의는 해야 된다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잘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제 인과 시스템이랑 비인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력 신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사실 이거 둘 다 코잘이죠. 그래서
이 현재 이 실시간에서 과거에 뭔가 미래의 입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 그거에 대한 얘기만 쓰니까 이제 인과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과거나 현재 정도의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지 미래의 데이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코잘이고, 찾아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코잘인데 좀 특수한 경우로 논코잘이 있습니다. 논코잘은 XT가 이제 T0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사실상 미래에 있는 그 어떤 값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넌코절인데 논코절 그리고 안티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티코절은 T0부터는 0이 되는 거를 말을 해요. T0부터는 없습니다. 그 전에만 이렇게 있고 T0부터는 0이 되는, 이걸 안티코절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사용을 하냐 뭐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그 약간 뭐 예를 들면 음향의 그런 스피커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어떤 음질을 좋게 만들려고 할 때는 실시간으로 음질을 막 좋게 만든다기보다는 만들어진 녹음된 그 음향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러한 방법, 역방향으로 신호를 해석해야 될 때는 안티코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안티코자 시스템으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네. T0 전에는 어떤 특정한 규칙을 따라서 저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이제 이 전까지의 이 데이터는 이미 녹음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미 녹음된 데이터로 뭔가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있겠죠. 뭐 이렇게 이런 노이즈가 끼인 이런 신호가 있는 과거의 신호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겠죠. 그리고 녹음이 시작되면 이게 멈추는 겁니다. 녹음이 시작되면은 사실 실시간으로 못 바꾸니까 녹음이 시작되면 멈추고 있다가 녹음이 딱 끝났다. 그러면 또 다시 녹음이 끝난 게 뭐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티코자를.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논코절이랑 그러면은 안티코절의 차이점은 뭐냐? 논코절은 이 T0 이전에 입력이 있고 T0 이후에도 이 출력이 나오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안티코절은 T0 이후에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절이랑 넌코절 비교하는 거는 쉽고, 그리고 코절이랑 안티코절도 비교하는 방법이 좀 뚜렷하고, 넌코절이랑 안티코절 비교하는 것도 조금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논코절 안에 안티코절이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그죠? 돼도 논코절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비보 시스템 안정 판별법은 결국엔 유한한 값을 입력에 넣었을 때 출력도 유한한 값이 나오냐 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한대에 가까운 값도 유한하다고 보는 겁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값도 유한하다고 이제 좀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이게 이렇게 무한히 가길래 무한대로 가나? 이거는 그거 한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것도 스테이블하다. 왜냐면 결국 이 값보다 작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적분이니까 무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무기역 기억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가역 비교하면 1대1 대응이냐를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본 함수들에 대한 내용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플립을 먼저 하고 네. 플립을 먼저 하고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 순서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가로로 쭉 읽으면 되는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은 결국엔 이제 이 계단 함수를 기준으로 그 램프랑 임펄스 함수가 어떤 꼴로 만들어지는지. 램프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그쵸. 그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문제를 바로 갈까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문제로 일단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교 그 질문 네.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주기 신호인지 판별하고 주기 신호라면 기본 주기를 구해라라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A 신호는 이거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오일러 포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해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것도 A 코사인 60파이 t라는 A 신호랑 J 사인 60파이 t라는 B 신호가 합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신호랑 B 신호의 그 주기를 비교를 해서 주기를 찾는 것이 그거였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도 60파이 t라는 굉장히 그 같은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기본 주기가 30분의 1 세크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B가 이제 그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진 신호가 합성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A가 14인 12파이 t 그리고 4코사인 18파이 t가 B라고 생각을 해두면 각각 주기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주기가 이렇게 합성된 기본 두 주기의 최소 공배수가 이제 기본 주기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긴 주기가 있고 짧은 주기가 있는 게 있으면 사실상 긴 주기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무조건 긴 주기에 맞춰지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고 그거랑 사실 반대로 이제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왜 최대 공약수를 구하냐? 주파수가 커진다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가 커진다는 건 말 그대로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랑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그리고 주파수가 낮아진다는 건 이렇게 생긴 거랑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기가 긴 거에 맞춰진다고 한 거는 주파수가 짧은 거에 맞춰진다고 한 거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주파수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그게 주파수가 기본 주파수가 된다. 근데 그래서 이제 네. 네. 궁금한 게 네. 저 주파수를 구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각 W로 구한 다음에 2파이로 나눠줘도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12파이랑 18파이로 그 주기를 찾는 건가요? 그쵸? 2파이 F를 찾는 그걸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똑같아요. 6파이 그죠? 네, 그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6파이. 그러면 36파이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2파이 36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12파이 18파이 그러면 6파이가 나오게 되고 그죠. 6파이를 2파이로 나누면 3이 되는데 그 3이 이제 프리퀀시가 되고 그걸 역수 취해준 게 3분의 1 세크가 되는. 제가 계산할 때 좀 잘못해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답이 다르게 나와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건 주기의 최소 공배수, 주파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 이제 그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 파이가 없다면은 이제 주기는 어떻게 기본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파이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6분의 1이 아니죠. 여기 사인에는 12파인데 파이가 있고 코사인에만 하면은 18t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의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두 주기 만약에 이게 주기 함수이려면 그 합성된 두 주기의 비율이 그 유리수 꼴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12파이고 18이면 12파이랑 18을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거를 뭐 약분을 해봤자 3분의 2파이잖아요. 근데 이건 유리수가 아니죠. 네. 이건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유리수꼴이 아니니까 주기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12파이랑 18 그러니까 오메가 A랑 오메가 B가 먼저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정수꼴로 이런 식으로 잘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율이 12파이랑 18파이면 2대 3이네. 그러면은 주기함수 꼴이 만들어진다.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서 주기를 계산하는 순서가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가 없다면 이건 주기함수가 아닌 게 되니까 주기를 못 구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비주기함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는 사실 이 공식을 잘 대입을 하면은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솔루션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식은 이건데 결국에는 절대값이 4보다 작은 구간에서 나머지 otherwise에서는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또 여기서도 절대값이니까 사실 그 대칭성에 의해서 2 곱하기 절대값 빼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쭉 계산하면은 결국 24가 나오는 게 됩니다. 다음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2보다 큰 구간에서는 10이 되고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는 5의 기울기를 갖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2랑 10이니까 여기서도 5의 기울기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선형 구간이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비선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5xt, 10, 마이너스 12 모두 현재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xt, xt, xt 현재 입력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성이 없는 무기억성 혹은 정적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유한한 입력 xt를 계속 입력을 해도 항상 yt는 유한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봤자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의 값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보 스테이블해서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비가역성을 지니고 시불변 시스템인가를 보면 t텀이 없죠. 그리고 t-t0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도 yt-t0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시불변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녹화를 한번 끊을까요? 네, 좋습니다.